피고인이 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넘어 단전 단수를 통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재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나 그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에 1인이었으므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법률상의 막중한 책임과 지위를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배명을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 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였거나 이를 적극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를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배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하다함으로써 화재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소방 공무원들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사건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관련 각 증언과 조태열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한 위증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최상목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한 위증 역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판결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